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경식 씨, 네. 혹시 케렌시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또 오늘도 퀴즈인가요? 케렌시아, 아카시아, 꽃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이 케렌시아는요, 투우장의 소가 경기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장소를 스페인어로 말한 건데요. 에스파뇰르? 네, 그런데 요즘 이 현대인들에게도 케렌시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나만의 집을 휴식처로 꾸미는 거죠. 아유, 말은 좋죠. 네. 집안이 좀 그래도 깔끔하고 좀 그래야지 좀 쉴 맛이 나는데 네. 이게 아이들이 있어. 특히 우리 남자아이들이 또 한 2명 이상 있으면은 이거는 뭐 스포츠 클럽인지 뭐 시장 바닥인지 키즈 클럽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쉴 데가 없어. 아니 그렇게 뭐 거창하게 무언가 싹 바꾸자 이게 아니라요. 그냥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카페처럼 좀 잔잔한 노래를 틀어놓는다거나 음악 바꾸고 조명 바꾼다라는 거. 네, 화분을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집안의 환경을 조금씩만 바꿔도 나만을 위한 공간, 케렌시아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케렌시아. 네.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확 크게 말고 네. 조명 하나를 바꿔더라도 좀 쉴 수 있는 조도를 좀 낮춰주고 네. 또 음악을 또 잔잔하게 또 깔아주는 카페처럼. 네. 야, 역시 참 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정보 또 가득하네요.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하연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하연입니다. 네, 아연 씨,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네. 두 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요? 야, 갑자기 벽이 빡 서 있네. 깜깜하네. 야, 힘들다. 앞이 깜깜해요. 복근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그냥 애 키우기도 바빠서 우리야. 네, 진짜. 크게 뭐 하지 않고 거창하게 뭘 하지는 않고요. 결혼이나 먼저 해. 무슨 노후 준비야. 미안해요. 삐졌다 또. 그냥 다달이 한 100만 원 정도 적금하는 거? 진짜? 네. 오. 야, 최고의 혼수감인데. 이 정도면 어때요? 최고죠. 너무 그 정도면. 좋죠. 네. 대단하네. 100세 시대를 맞아 많은 분들이 노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노후 대비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수익형 오피스텔인데요. 그렇죠. 요즘 뭐 수익형 오피스텔, 요즘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네, 사실 주식시장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은행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난해는 뭐 꼬마 빌딩도 열풍이 있었고 네. 이것도 수익형 부동산 관심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핫한 수익형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핫플레이스, 다산 신도시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다산 신도시.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에 위치하며 1, 2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형 오피스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대 수익까지 낼 수 있어 신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만나러 떠나볼까요? 최근 끝도 없이 오르는 서울의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서울을 떠난 사람은 약 9만 명 이상이고요. 또 반면 경기도 유입 인구는 11만 명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과 가깝고 주거 여건이 뛰어난 신도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수도권 동북부의 마지막 신도시로 불리는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약 1.46배 크기로 조성되어 약 8만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랍니다. 서울 잠실과 강남에서 지하철로 20분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 앞으로는 천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둘러있는 배산 임수 지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다산 신도시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상품은 다산 신도시 내 중심 상업용지에 공급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총 2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대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복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다산 신도시 내 유일한 중심 상업용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먹거리 상권이 형성됐을 때 메인 상권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 4층과 지상 10층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1층에서 3층은 상가로 나머지 층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위해 소형 평수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대가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복층형 오피스텔인데요. 복층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6평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복층형은 2층 공간에 약 3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층고가 4m로 높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탁 트인 개방성과 쾌적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관과 내부 사이에 외부로부터 오는 소음과 바람을 막기 위해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입주할 때부터 기본적인 가구나 가전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부 설계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상품의 A타입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 내부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하여서 쾌적성을 향상시켰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제공 품목 외에 중문, 붙박이 가구, 오븐레인지 등 다른 상품에서 옵션으로 별도 제공하던 품목들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임대인들이 몸만 들어도 생활이 가능한 풀퍼니시드 오피스텔로 구성하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오피스텔 내부가 궁금하다면 실물 크기와 비슷하게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부의 빌트인 시스템이나 수납 공간 등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 구경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요. 첫째 딱 들어왔을 때 천장이 높아서 답답함이 없어서 참 좋네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거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제 주부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아주 공간이 그야말로 낭비되는 거 없이 알차게 공간이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단 딱 들어왔을 때 다른 거 오피스텔이랑 좀 다르게 중문이 있다 보니까 좀 독립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천장도 높고 하니까 넓어 보이고, 그다음에 2층에 복층이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층 공간을 또 활용해서 그러니까 침실하고 거실하고 또 분리된 공간, 그러니까 주방, 거실, 침실이 다 각각 분리된 개념인 것 같아서 또 깔끔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선호할 것 같아요. 신도시 개발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교통 여건인데요. 2022년 개통 예정인 다산역을 이용하여 잠실까지는 20분대, 강남역까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의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포천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가깝다고 들었어요. 네, 직선거리로 70m입니다. 70m요? 70m면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몇 걸음인가요? 제가 실제적으로 검수를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60초 이내는 확실합니다. 지하철역이 1분 안에 갈 수 있다고요? 오피스텔과 지하철역이 약 1분 거리. 이야, 정말 가깝네요. 주거 환경에서 중요한 교통망을 정리하자면요. 다산 신도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 지하철을 타면 강남과 잠실 방향은 20-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곳은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나들목과 제2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에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도시 내 거점들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시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산 신도시의 인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광교와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와 첨단 IT 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업무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리와 도농,
수평으로 이어지는 신도시와 별내, 갈매, 하남 미사지구와 위례 신도시와 함께 개발되고 있는데요. 신도시 내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수영공원과 여러 개의 테마공원이 조성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봤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투자처로 뽑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 금리 인상 및 입주 물량 급증이라는 악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규제 강도가 좀 덜하고 과거 몇 번의 금리 인상 예고에도 투자 수요 유입이 꺾이지 않았고 또 최근 3년간 안정적인 매매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8년 오피스텔 시장은 거래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가격은 보합 수준의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내 오피스텔이나 소형 복층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 상가와 같은 다른 부동산보다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청약통장 등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초보 투자자라면요. 원룸형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를 위한 조건. 초역세권과 풍부한 임대 수요, 그리고 편리한 중심 생활권까지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잠깐! 오피스텔은 다른 거주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 만큼 투자와 거주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매월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아니라 각종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수익률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공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공실인데요.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잘 살펴본 뒤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는 있지만 공실 위험은 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시에는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도 따져야 하는데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관리비 비중이 작지 않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홍보관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편안한 상담과 완벽한 시공으로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 수익형 오피스텔. 입지 조건과 편의시설, 임대 수요를 꼼꼼히 따져본 뒤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남양주의 다산신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판교. 맞아요. 그 포스터 판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도 동북부의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면서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다산 신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주거 행정 복합 신도시로 이 도시의 크기를 여의도와 비교하자면요. 네. 약 1.46배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오, 이거 크네요. 네. 뭐 그렇게 그죠? 보면은 네. 주거나 행정뿐만 아니라 경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생태 문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숲세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축구장의 15배 크기의 중앙공원과 한강, 그리고 왕수천 등이 어우러져 친환경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숲세권이라는 말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일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가까우면 역세권이고 이제 숲이 가까워서 숲세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공기는 이제 당연히 좋겠고 또 주말마다 이제 공원까지 멀리 안 가도 바로 앞이니까 그렇죠. 내 집 앞에 정원이 이만큼의 숲이 있으니까 네. 운동하기도 좋고 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곳이 꿈꾸는 도시입니다. 왜요? 제가 살고 싶은데 사실 건물 안에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어. 인근에는 복합 쇼핑몰이 있다고 하니까 야, 좋다. 멀리 안 나가도 좋잖아요. 어.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땅값 땅값이 비싸잖아, 비싸니까 비싸지. 네, 세값도 네. 비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곳을 좀 보면 좋으실 텐데 하남의 경우에도요. 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나서 인근 주거단지 이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고 해요. 아, 그 주말에 그렇게 봐봤어. 네. 가봤어요. 엄청나게 큰 복합 쇼핑몰이 생기고 네네. 땅값이 올랐죠. 네.
참 김정윤 아나운서는 이게 쇼핑이나 이 돈 되는 정보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경제 채널 아나운서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닌가요? 야 그렇게 돈이 되는 정보는 이거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네. 이게 좀 공유를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럼요. 이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좋죠. 네. 네. 투자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일까요? 아이고 뭐 다 알겠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역세권 여기 가까워야 되고 네. 역세권 그리고 또 숲세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숲이 가까워야 되는 숲세권 그리고 학군. 또 단지 내 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면 더욱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또 배후 수요. 배후에 그 근처에 또 수요가 또 많은 그런 지역이면 아주 요 4가지가 되겠죠. 네, 맞지 않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다산 신도시에 2020년 8호선 연장선이 새로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 지하철을 타면 잠실이나 강남 방면에 2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대중교통이 정말 대중교통 잘 20분. 뚫려 있네요. 네, 사실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 정도면? 가실 예정입니까? 가면 따라오실래요? 그리고 사실 서울 살면서도 네. 역세권 아니면 지하철 타러 가려면은 뭐 저기 마을버스 타고 맞아요. 또 내려가서 또 지하철 타고 그래야 되는데 네. 20분 정도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네. 바로 배우 수요입니다. 네. 테크노밸리 아시죠? 네네. 테크노밸리가 유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테크노밸리 유치가 확장되면서요. 기존의 광교나 판교 같은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고 드는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이 제가 이거 좀 젊었을 때 이런 오피스텔이 많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네. 저희 때만 해도 집 하면 이제 아파트, 아, 빌라, 네. 뭐 다가구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참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혼자서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도 싶고. 결국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소형 네. 오피스텔이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와 상업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6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1인 가구의 비중이 27.9%로 가구 수 유형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도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싱글족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한테도 저는 아주 이 안성맞춤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이제 홍기가 꽉 차고 네. 그 신혼집 마련이 이제 그 부담스러워서 이게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딱 제격이죠. 네, 맞아요. 사실 네. 우리가 결혼할 때 집을 어디에 살까도 고민이지만 네. 가전제품, 가구 이거 다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갖춰져 가전이나 있잖아요. 가구,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상 네. 사실 신혼 때 좋은 거 사봐야 또 아이들 낳고 키우다 보면은 또 이게 또 그 암만 비싼 거라도 또 이게 또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찢어지고 또 나빠지고 소파도 그러니까 기왕이면 신혼 때는 또 허리띠 꽉 잘라매고 여기서 딱 살다가 네. 아이들 좀 더 크고 난 다음부터는 이왕 바꿀 거 그때부터 좋은 거 바꿔도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죠. 역시나 잘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거기에 뭐 복층 구조 같은 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훨씬 높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침실 개념으로 방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네. 싱글족들은 이제 서재나 이제 개인 이제 취미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뭐 자파 수납 공간 같은 걸로 만들어서 쓰면 정말 일석삼조 사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복층하면 대부분 낮은 층고 때문에 짐을 보관하는 다락방의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또 최근에 나오는 오피스텔 복층은요. 위층의 층고에도 신경을 써서 훌륭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창문을 큼지막하게 내서요. 채광과 환기는 물론 소형 평수지만 답답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큰 복층 오피스텔이라면은 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위층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게요? 아니 요즘 지금 아파트 살면은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애들이 뛰어놀지는 못하고 네네. 물론 아파트에서 뛰는 것 자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걷는 것만 해도 막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층으로 이렇게 쓰면은 실컷 거기서 이제
놀아도 되고 놀이방처럼. 그렇죠. 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뭐 항상 아이를 생각하는 우리 멋진 아빠 김경식 씨입니다. 네. 그런데 좀 네. 없자 우리가 투자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좀 투자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에서 좀 물러나 있다. 비교적- 투자면으로도 좀 좋아 보여요. 비교적 자유롭습니까? 규제에서? 네,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요. 네.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고요. 또 집이 있거나 네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일정 금액의 신청금만 내면 누구나 오피스텔을 청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가 대세기 한가 봅니다. 저도 살짝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뭐 역세권이나 풍부한 수요 그리고 1인, 2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네.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말하잖아요. 네. 발품 팔아야 됩니다. 가야 돼요. 네. 네, 저희는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신 황하인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요. 분양 사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허위 광고, 허위 매물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네네. 그런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아, 분양대금. 네, 바로 분양대금 납부입니다. 분양대금은 목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혹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죠? 시행사에서 보내면요. 네. 시행사에 보내면 분양대금을 좀 할인해 준다. 아, 라는 거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신 분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잠깐만요. 시행사와 이게 돈 다루는 신탁회사 이 같은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시행사의 경우에는요. 이 분양 공고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어. 시공사는 건설. 아, 그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회사고. 네, 그리고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는요, 무언가 비용이라던가 분양 대금처럼 자금을 자금.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요. 엄연히 따르면 세 곳 모두 법적으로 다른 회사죠. 아, 세퍼레이트 하군요. 네. 별개의 회사군요. 그럼 이제 시행사에서 받았다가 나쁜 맘 먹으면은 이게 저 돌려받을 길이 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런 신종 사기가 좀 횡행하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신탁회사에 분양 대금을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큰 돈이니까 당연히 영수증이 이거 있어야 되고 네. 또 은행 거래 그 저기 현장에서 바로 현금 이거 안 됩니다. 네. 그 이체로서 꼭 해야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전하겠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